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상황입니다. 오늘은 풍수지리와 민속신앙의 마지막 유튜브로서 한국과 일본의 민속신앙, 풍수지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같이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신사, 그러니까 자기를 주위로 해서 동서남북에 큰 혈이 있는데, 그 혈이 기가 모으는 곳이죠. 그 혈이 있는데 그 혈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한국에서는 음택풍수를 해가지고 주로 한국에서는 산이 중요하고, 일본에서는 산과 연못과 도로와 하천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틀리는 게. 그래서 한국의 경복궁을 보면 좌총룡 낙타산, 500호 인왕산, 전주작 목멱산, 지금 남산이죠. 남산. 그 다음에 후현무 백악산, 지금의 경복궁 위치가 그렇고, 과거 교토 황궁은 뒤에는 호나오카산이 있습니다. 똑같죠. 뒤에는. 하지만 동쪽에는 하천, 가모가와 하천이 있고, 또 서쪽에는 산인도라는 도로가 있었고, 또 남쪽에는 주작이라는 그런, 남쪽 주작에는 그런 오쿠라이케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사신사 중에서도 음택양수와 양택양수가 다르다. 그래서 한중일 풍수지리를 차이를 우리가 보면은, 지금 중국은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과거 5.4 혁명 때 신문화 운동이 일어났죠. 신문화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중국의 모든 유교 문화를 다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런 운동이 활발해서 결국 그게 모택동 시대의 문화대혁명, 거기 일어나서 더욱더 중국의 유교 문화를 없앴죠. 지금은 등소평의 개혁 개방 이후에는 서서히 이제 그 과거의 민속 신앙 이런 게 살아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 미미하죠. 그래서 중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안 들었습니다만, 한국은 과거 그 동양 문화 중에서 음택 풍수 이론이 주가 되었고, 그게 이제 한국의 변화 여건에 따라서 부동산 열풍,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아파트 이거에 따라서 음택 풍수 이론을 양택 풍수에다 적용하는 그런 시기고, 일본은 과거부터 양택 풍수 이론을 묘지, 그리고 또 이 집에다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틀린 점의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출입하는 문이죠. 한국에서는 이 귀신이 출입하는 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비보라는 게 있습니다. 도선의 비보사탑설이라고 이 과거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국의 흉한 땅에다가, 흉한 산에다가 전부 사찰을 지어서 그걸 방지한다는 거죠. 그게 비보사탑설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지세비보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위치에 따라서 사찰을 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세로서 그걸 보완하는 건데, 일본에서는 동북쪽을 보통 귀신이 출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북쪽에다가 절대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의 이걸 이제 귀문방위라고 합니다. 동북쪽에서 귀신이 오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에노의 칸 에이지 같으면, 일본의 우에노는 동북지방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후쿠오카에 가면 미하시라 신사가 있는데 거기는 또 신사를 만들어서 귀신이 오는 걸 막고, 또 교토에 가면은 히가시 홍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북동쪽에는 인위적으로 그걸 못 오게 함모를 시켰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에도시대 요시하라는 유곽을 동북쪽에다 해가지고 유곽을 거기다 만들어서 귀신이 오는 걸 방지하고, 교토의 시마바라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연유로 유곽을 또 만들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과거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다. 서울과 교토의 풍수 입지 차이점을 보면은 명확하게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국을 결정하는 사신사 구성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좌청룡 500호 남주작 북현무가 전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토는 동쪽은 하천, 남쪽은 연못, 서쪽은 길, 그리고 북쪽은 산, 이런 서울과 교토의 풍수 차이점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왜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음택풍소라고 이렇게 하냐면, 과거에 우리 중국의 풍수서에 호수경 그리고 금남경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이 호수경과 금남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관을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 책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주로 음택풍소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에서는 황제택경 그리고 또 작정기 그리고 동계내전 이런 걸 이용했는데, 이게 바로 랑택풍수 책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지금 동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는 고지맞지, 그 다음에 남쪽에는 에도만, 동쪽에는 동해도, 그리고 서쪽에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 이렇게 해가지고 동경 황궁도 그런 풍수를 조금은 적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풍수 결함 보완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가 정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 서울에서는 나무 그리고 숲을 조성해서 이런 걸 했고, 일본에서는 주로 동북쪽에서 귀신이 오기 때문에 그 귀문 방위를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절 그리고 신사 그리고 유곽을 짓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나무를 지었다.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방위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위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도 지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에다는 능금 살구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매화나무 이런, 그 다음에 동쪽에다는 복숭아, 그리고 서쪽에다는 치자나무,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무별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풍수 이론을 그대로 교토에다 적용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비혈지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 풍수 이론을 그대로 교토에다 적용을 하면은 그게 그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이제 풍수 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샤머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샤머니즘은 샤만이라는 그 자체가 인간과 어떤 절대자 아니면은 자연 거기에 사이에 주수를 하는 중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이제 샤만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한국의 샤만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샤머니즘이 성행을 했고, 일본에서도 샤머니즘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때 믿고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무당이라고, 일본에서는 그걸 믿고라는데, 일본의 샤머니즘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도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신도 사상은 섬기는 목표가 천황, 그 다음에 자기 조상, 그리고 야오 요로지라고 해서 800만의 여러 가지 신, 그러니까 거의 다 해당되는 걸 신도의 대상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신도가 결국 일본의 국가 신도가 돼서 일본은 제도권으로 들어갔고, 한국은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유교나 다른 걸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한국은 민속 종교로서 여자들이 주로 민속 신앙의 주로 대상이 됐다는 거죠. 한일 샤머니즘의 공통점은 한국의 무당이나 일본에서 이제 그런 샤머니즘을 역할을 하는 한국보다 훨씬 일본은 적습니다만 믿고라는 게 있는데, 빙의 상태가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무당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 알고 있죠. 빙의 상태라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초능력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베리아권에 있는 민족 국가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고 시베리아권에서 나온 북아시아 지역의 민속신앙의 공통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샤머니즘은 심불스팝 또는 무불스팝이라고 그러는데, 고려시대에는 거의 사제 역할을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하층민으로 취급되고 주로 여성들의 신앙의 대상이 됐다. 또 하나는 무속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의 특징은 총체적인 자연에 대한 외경심입니다.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서 존중과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총체적인 자연 자체에 대해서 외경심이 없으면 무속신앙의 의식 상태가 진입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보면 과거 무속신앙 했을 때 여러 가지 성황당 또 큰 고목나무 이런 게 전부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속신앙을 약간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무속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등성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무당들은 지고하를 막론하고 해라를 하는 거죠. 고관 대작이 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깍듯이 예절 갖추는 거 아니고, 아주 하층민이 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천시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계층과 성별을 초월하는 대동정신,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어떤 사회 변혁을 위한 민주적인 종교 의례로까지 우리가 확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민속학자로서 나기다 쿠니오가 있고, 또 하나 시바리오토로는 이제 민속학자면서 소설가였죠. 근데 시바리오토로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일 간의 샤머니즘은 원류는 동일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 명치유신 이전에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원류는 동일한 거죠. 불교, 유교 뭐 같은 거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무속 종교, 무속 신앙, 풍수지 이런 게 불교나 유교의 외부 종교로 인해서 경시되고 천대받았지만, 일본은 그 원시 종교가 배척당하지 않고 제도권으로 들어갔다. 국가 신도 내에는 야오요로지라는 800만의 신이 있다. 결국 다 제도권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국과 일본의 큰 정서의 차이가 바로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한국의 무속신앙 주체는 보통 여자죠.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과거의 장례 문화, 그다음에 모든 의식에서는 남자가 위주고 또 장남이 위주고, 그래서 거기서 소외된 여자들은 정식 의식에는 못 들어가지만 바로 유교 사상에 의한 무속신앙으로 샤머니즘의 세계로 쉽게 빨려 들어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풍속지리, 무속신앙도 우리 민족 문화의 일부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까지가 미신이고 어디까지가 미신이 아닌가, 이거는 사회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죠.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과학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혼란하고 우울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데도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과학을 전혀 믿을 수 없었던 1000년 전 이렇게 돌아가면 그 시대에는 오로지 위안이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런 풍수지리, 민속신앙, 이런 주역, 역경, 이게 우리의 마음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속시리, 무속신앙을 단순히 미신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인 민족문화의 일부다, 이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또 크게 또 비난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민족문화로서 승계하는 거기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